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윤재봉 목사라고 합니다. 평택 은혜교회 담임인데요. 제가 우리 생명 만나살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정말 1분도 그리고 정말 이론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그러한 영양분을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현미쌀입니다. 그러니까는 100% 현미쌀이다. 그러나 이제 완전 100%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95% 이상의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꿈꿔왔던 그러한 만나쌀.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한 손에는 우리가 이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나요? 한 손에는 육신을 위한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가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아프면 가서 병원 가봐라, 약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뛰어 들어가셔서 배고픈 자 먹이고 병든 자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이 생명 살리는 만나쌀,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 복음의 도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서 지금도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거 한번 먹어봐,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분들의 생명도 살리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은 이게 복음 전도도 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러는데 말이죠.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데 이걸 들고 가면 문도 열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기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동받은 사람들, 병에서 노인받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겠다. 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만나쌀이 도대체 무엇이고 정말로 이론적으로 100%지만 실제로 한 90%, 95%에 가까운 이런 영양들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되었다는데 어떤 쌀인지 한번 우리 회사 소개와 더불어서 만나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만나다입니다. 만나다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났다. 뭘 만났느냐? 우리가 꿈꿔왔던 바로 그 100% 현미 영양쌀.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 하면은 말이죠. 5분도미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먹고 있는 게 직석도정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큰 마트들 보면은 직석도정해 주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 5분도미라고 합니다. 그 5분도미도요. 그것만 해도 영양이 많아요. 기존에 우리가 백미 먹잖아요. 이 백미는 5%의 영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5%. 왜? 탄수화물밖에 없으니까. 탄수화물이 겨우 5%밖에 안 되냐? 여러분 좀 이따 설명 들어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몇천 배 점수를 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거 위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것은 다른 영양분들이 있기는 있어도 정말 0.00 거의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그런 영양소 조금 그런 미량이 있을 뿐이니까 의미 없는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한 가지 탄수화물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5%만 해도 굉장한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런데 현미는 50%의 영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꿈꿔왔던 게 뭐예요? 이거 거의 100% 좀 못하나? 1분도 좀 못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껄껄하고 푸석거리는 것도 좀 바로 잡을 수 없나? 그리고 맛도 좀 왜 이렇게 없어? 너무너무 그렇죠. 꼬무 씹는 것 같고 말이죠. 너무너무 먹기가 힘들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애들도 안 먹고 우리도 먹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100번 씹어라 30번 씹어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가 아파서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먹기도 좋고 맛도 있고 정말 찰지고 부드럽고 영양가도 거의 100%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95% 이상은 된다고 해서 95% 이상 되는 꿈에 그리던 그런 우리가 현미 바로 그 쌀을 만났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났다. 두 번째는 만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뭘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고 물만 먹고 살았잖아요.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 또 식품 영양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만나는 뭐예요?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식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 계란, 달걀이라고 해야 된대요. 달걀하고 우유. 그 두 가지잖아요. 그게 뭐 있어야 몇 가지 됩니까? 1000가지가 넘어요. 몇 가지가 돼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몇백 가지. 그러니까는 그것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네, 사실상 우유와 달걀도 불완전 식품이다. 완전 식품이란 이 세상에 사실상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려 3000여 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3000가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유와 달걀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예요? 사실상 이 세상에는 완전 식품이란 없다. 사실상 이런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정설이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 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우리 동양보다도 서양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쌀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많은 영양분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마침내 밝혀진 사실, 이 쌀에는 무려 3000여 가지의 종류의 영양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무려 3000여 가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학자들 얘기해, 의사들 얘기해. 우리가 쌀만 제대로 영양분을 잘 먹을 수만 있다면, 손실분 없이, 로스 없이 우리가 쌀에 있는 이 영양분들을 잘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다. 얼마까지 살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이름을 지으려고 기도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그것을 먹고도 죽지 아니한 그것과 같으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같다고? 그럼 이게 뭐야? 하고서는 문헌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쌀에 무려 3000여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쌀만 제대로 영양분을 먹을 수만 있다면 정말 건강하게 병에 시달리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서 어쩌면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만나였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런 감동을 받고 저희 쌀 이름을 만나쌀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 이름도 만나다의 그 만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쌀이 바로 만나다. 만나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세 번째 의미는 맛이 난다. 시옷 받침 만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드디어 맛있는 쌀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이 납니다. 정말로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제가 나중에 이제는 저희 PPT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 PPT 자료는 그동안에 우리 KBS, MBC 여러 공영방송들이라든지요, YTN이라든지 이런 방송들에 나왔었던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이렇게 또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PPT 자료들도 다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 하나하나 보시고요. 다 흩어졌던 자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네, 거기에는 모든 우리 학자들과 의사 선생님들, 모든 연구소, 대학교 이런 데서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미가 있고요. 백미. 그 다음에는 현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만나쌀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정. 자, 도정. 백미는 알다시피 우리가 9분도에서 10분도로다가 도정을 합니다. 하얗게 깎으면 좋은 줄 알고 우리는 백의의 민족, 정말 하얗고 청순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잖아요. 정말 5대 화이트 5가지 하얀 것을 피하라. 한번 뭐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소금. 하얀 쌀, 백미. 그 다음에 하얀 소금. 맞습니다. 하얀 설탕. 하얀 밀가루. 또 하얀 조미료 해서 이 5가지를 피하라고 합니다. 왜요? 사실상 다른 것들은 거의 없어요. 미네랄도 거의 없고 다른 영양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하얀 것 5가지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지 됩니다. 하얀 거 피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백미는 그래서 사실상 영양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더 깎고 그렇게 해서 하얗게 해서 먹는데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자, 현미는 뭐죠? 현미는 0분도의 쌀을 가지고 5번 도정한 거예요. 0분도의 쌀을 가지고 5번 도정을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말이죠. 0분도 쌀을 현미라고 하는 거예요. 0분도 쌀이 현미인데 그러면 5번 도정했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5분도미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5분도미. 그러니까 5분도미 5번 깎은 거죠. 그 다음에 만나쌀은 드디어 나왔다. 우리 1분도로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꿈에 그리던 영양가 거의 100%의 쌀을 우리가 이제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양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양분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양가. 우리 백미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5%의 영양분밖에는 사실상 없다. 5%밖에 안 된대요. 현미는요? 현미는 여러분 한번 커팅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10%씩 로스가 생긴대요. 네, 10%씩 팍팍팍 커팅이 되면서 영양분이 10%씩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깎았으니까 뭐예요? 50%가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백미 5%보다 10배나, 무려 10배나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미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먹어왔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쌀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만나쌀은 뭐냐? 여러분 만나쌀 드디어 나왔죠? 우리가 95%에 가까운 이런 모든 그 이상의 영양분들을 이제는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1분도가 가능해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1분도기. 예. 그래서 우리 그 1분도기를 통해서 또한 다른 나라가 쓰면 1분도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 거기에 그 나락에 특화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1분도가 가능해진 거예요. 다른 나락을 다른 나락 그것을 쓰시면은 1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벼 품종하고 기계랑 아주 일치시킨, 조화시킨 그것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1분도 정말 99.99%의 그런 1분도가 가능해지면서 밥 한 공기를 드셔도 어쩌다가 정말 조금 덜 깎인 거 한두 개 나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꿈에 그리던 정말 100%에 가까운 그러한 영양분 이
이 현미를 이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요것을 그림으로 한번 또 좀 그려서 벼에 대한 일반 상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벼를 제가 이렇게 그리면은 자 여기 이제 이게 뭐죠? 껍질이죠. 이게 껍질입니다. 껍질. 자 껍질. 요걸 뭐라고 하죠? 겨 또는 왕겨라고 부릅니다. 요것만 깐 것이 바로 영분도 즉 이것이 바로 진짜 현미예요. 이것이 바로 현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미를 가지고 이 껍질만 깐 것을 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트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5번을 다시 깎아서 줍니다. 왜?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뭘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미강이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쌀미자 격강자 그러니까는 쌀겨입니다. 쌀겨. 그러면 왜 이 부분 요거 때문에 도정을 또 해야지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는 겉껍질이 있는데요. 겉껍질이 바로 요것을 종피라고 부릅니다. 이 종피라고 부르는 요것이 코팅이 된 것처럼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얇은 비닐처럼. 그래서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요것을 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먹으면 그대로 다 설사할 수밖에 그냥 그대로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용량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 미강의 겉껍질 이 종피 그 얇은 막을 비닐 같은 그 얇은 막을 벗겨줘야만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것을 깔 수만 있다면 이제 요것이 바로 이제 1분도가 되겠죠. 꿈에 그리던 정말 100% 가까운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100%지만은 1분도가 가능하게 되었지만은 100%까지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얇게 깎아도 또 조금씩 로스가 또 나오긴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95% 이상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요것은 이제 요거 두꺼운 층으로 다 제가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두꺼운 건 아니고요. 그림은 제가 좀 일부러 알아듣기 쉽게 좀 과장을 한 겁니다. 얇은 막이 얇은 층이 있어요. 이 층이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요것도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속껍질인데요. 요 층을 호분층이라고 합니다. 호분층. 바로 이 호분층에 여러분 영양가가 무려 여기에 이 미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9%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쌀룬이죠. 쌀룬 배아라고 하는 쌀룬의 66%가 무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백미 먹을 때 먹는 바로 그 부분이죠. 배유라고 합니다. 쌀젓. 여기에는 5%의 영양분이 들어 있어요. 자, 5%.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쌀룬은 우리가 66% 이걸 먹어야겠죠. 66%. 그 다음에 여러분 미강에 있는 이 29%를 우리는 그동안에 거의 다 날려보내고 커팅해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거의 100%에 가까운 영양분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기초 공부도 잠깐 할게요. 이 배유 부분만 우리가 지금 먹지 않습니까? 백미는 여기 배유 부분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거를 자꾸 탄수화물 많다고 중독 걸린다고 적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탄수화물이거든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거의 무의미한 너무나 작게 들어있어요. 지방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탄수화물밖에 없는데 위산에 의해서 가수분해됩니다. 가수분해되면 뭐가 될까요? 거의 대부분은 단당류, 글루코스가 됩니다. 또는 이당류, 대표적인 게 말토스, 엿당. 그 다음에는 슈크로스, 설탕. 네. 글루코스, 포도당. 여러분, 탄수화물은 뱃속에 들어가서 위산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면은 다 당으로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얘기해요. 우리 한 공기 밥을 먹으면 말이죠. 백미로 먹으면은 일반적인 이 정도 밥 한 공기 평균적인 것으로 먹는다면은 무려 설탕을 140g 이 정도 됩니다. 거의 한 공기 설탕 140g을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각설탕도 한 37개. 진짜 이만큼 쥐기도 힘들어요. 이만큼 먹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미를 적게 먹어라. 탄수화물 적게 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미 먹지 말고 좀 제발 현미를 먹어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탄수화물 몸속에 들어가면 다 당으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영양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건데 그거 위에는 다른 게 거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쌀에는 무려 몇 가지? 3,000가지의 3,000가지의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냥 숫자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탄수화물 위에는 백미, 나머지 2,999가지는 없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로 알아듣기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영양분들을 우리가 지금 섭취하지 못하고 지금 다 커팅해서 날려버리고 한 가지만 지금 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이것을 멈추려고 이것 탄수화물 밥 적게 먹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됩니까?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먹어라, 현미 먹어라. 그런데 먹다가 너무 다들 지치는 거예요. 100번 씹어라 30번 씹어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먹으려고 한 달 막 진짜 찔기게 드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도 드세요. 하지만 못 먹고 말잖아요. 왜? 푸석거리고 껄끄럽고 찔기고. 이 총피를 여러분 깨줘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힘든 거예요. 왜 남느냐? 여러분 이 벽시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5분도를 깎아도 안 깎이는 것들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또 너무 깎여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1분도를 못 가능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서 1분도 가능해졌냐? 여러분 바로 그거죠. 벽시를 가장 고르게 해서 고른 벽시와 그 다음에 이 기계가 딱 맞게 해서 드디어 1분도 했더니 거의 99.99%가 다 이렇게 도정이 되어서 이걸 먹어도 폐쇄가 편안해요. 폐가 너무너무 편안해요. 위장병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소화도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맛도 좋고 그것을 드디어 우리가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백미는 얼른 멈춰야지 됩니다. 미국의 코넬대 실험을 했는데 코넬 대학에서 쥐들한테 한번 먹여봤대요. 야, 동양인들이 저렇게 밥을 먹는다는데 쌀을 먹는다는데 라이스. 자, 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보자. 쌀을 연구해보자. 코넬대가 실험을 쥐들을 가지고 했대요. 아니 뭐 우리는 사람이 먹는데 걔네들은 왜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지 참 바로 인간 실험을 들어갈 것이지. 자,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어요. 이 쌀에는 무려 3,000가지가 있는데 백미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실험을 한 거예요. 쥐들한테 하얀 이 밥을 고슬고슬 지어서 물하고 그냥 딱 대접을 합니다. 자, 드시옵소서 쥐들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PPT 자료 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일 만에 쥐들이 다 죽었습니다.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다 죽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쥐들이 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온갖 성인병들 다 걸려서 죽어요. 고혈압, 당뇨, 중풍, 여러 가지 비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쥐들이 말이죠. 온몸에 털이 다 빠지면서 죽었어요. 쥐들이 웬만한 독극물에는 여러분 털이 잘 빠지고 죽지를 않아요. 거기까지만 노코멘트. 뭔지 알겠죠? 그리고 말이죠. 신비한 TV, MBC 서프라이즈 거기에 나온 것인데
거기에 날짜까지 다 있습니다만은 한번 사람들한테 먹여보자.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가족도 사람들한테 먹이는데 얘네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본다고 백미를 가지고 하얀 쌀밥 잘 지어서 물하고 딱 먹이는 거야. 놀라운 사실, 보름 만에 모두 다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죽기 전에 멈췄겠죠 아마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MBC 텔레비전 나온 거예요. 날짜와 시간 다 참조 바랍니다. 하얀 이밥 쌀밥을 고이 지어서 물하고 딱 보름이면은 이 세상 사람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밥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먹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손주들, 아이들, 사랑하는 부모들, 아내, 남편한테 지금 이걸 먹이고 있잖아요. 이 비극을 빨리 멈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다 멈춰버렸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먹이고 매일매일 실험하고 있어요. 인체 실험, 생체 실험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이제는 백미 먹이는 것 빨리 멈춰야지 되는 거예요. 자, 5%의 영양 위에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영양분 못 가져가잖아요. 물론 다른 채소나 뭐 계란 우유를 못 먹고 어쩌고 그래도 무슨 뭐 한 1000가지를 챙겨 먹어도 나머지 2000가지는 어디서 챙겨 먹어요? 영양분 100가지 먹을 수 있어요. 100가지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들여서 먹었다고 그래봐요. 그래도 나머지 1900가지 1000가지 2000가지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디선가 영양 결핍 때문에 면역도 떨어지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고 그래서 수술해야지 되고 자르고 꿰매고 뚫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여러분 또 설탕을 가족들에게 퍼먹이고 의사들 얘기잖아요. 막 140g 설탕 이만큼씩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공기. 설탕 외에는 별로 없는 설탕만 또 퍼먹이고 말이죠. 먹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가장 미워하는 원수들 있으면은 원수들한테 하얀 쌀밥 지어서 드시옵소서 보름 만에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자, 이제는 우리 이 비극을 빨리 멈춰서 백미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 만나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현미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드세요. 50%면 어딥니까? 10배에 5%에 10배. 그래도 그냥 숫자로 딱 떨어지게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1500가지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3000가지 중에 1500가지는 어디서 챙겨 먹어요? 다른 거 챙겨서 1000가지를 또 챙겨 먹었다고 해도 500가지는 그게 우리 몸에 정말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었다면 그런 거 부족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 꿈에 그리던 만나쌀을 만났습니까? 진짜 만났습니까? 이 쌀 꼭 드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 쌀에는 어떤 영양분들을 더 이제 아까 제가 미강에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00%가 가능해졌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29%의 영양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옥타코사놀.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거 별표 2개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 TV에 보면은 어떤 가수가 나와서 나야 나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소팔 어쩌고 소팔 XX 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소팔입니다. C는 아닌데 그러면서 선전하는데 요새는 또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코사놀이 붙었어요 끝에. 이게 뭐지 봤더니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라. 두 가지, 한 가지를 더 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전립선, 또 하나는 지구력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광고가 이어지는데 보니까 첫새들이 뭐예요? 이 이제 추위를 이겨내려고 따뜻한 남녘 나라로 날아가잖아요. 네, 첫새들이 그러면서 뭘 먹어요? 곡식들을 주워 먹잖아요. 곡식들 주워 먹고서는 딱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고. 어디까지 날아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저기 뭐 일본 오키나와도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면 괌사이판도 날아갑니다. 6천 킬로. 어마어마한 그 거리들을 날아가요. 그런데 가다가 빠져 죽는 것들도 많아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옥타코산울 차이예요. 벽실을 많이 주먹은 새들은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콩이나 다른 거 먹은 애들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꼭 죽었다는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옥타코산울이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왜? 여러분, 옥타코산울이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근육.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면 뭘 해야지 돼요? 음식 먹고 운동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단백질, 고기.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많은 건 아니에요. 몇 프로 어느 정도 효과는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꼭 연세가 드실수록 고기를 좀 드셔야 된다. 단백질 많이 드셔야지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골다공증으로 갈 수도 있죠. 왜? 고기를 소화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와, 신난다. 그래서 고기 막 퍼먹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고기를 소화할 때는 칼슘도 같이 소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그것을 소화시킬 때 칼슘이 소비가 돼요. 그러면 칼슘 못 먹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뽑아서 써요? 뼈에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골다공증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 먹었는데 골다공증이 오다니 이럴 수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그런 것은 피하시고 너무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몇 끼니마다 드세요, 여러분.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몇 끼니마다. 그래서 우리 체중이 60kg다 그러면 K자만 빼고 g으로 바꾸면 됩니다. 60g씩 매 끼니마다 60g씩. 70kg면 매 끼니마다 70g 손바닥만큼씩 드세요. 갈치 두 토막. 네. 소고기 그냥 손바닥만큼 두툼한 거로 하나. 그렇게 해서 우유도 뭐 한 컵 대신에 섞어서 먹지 마시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자, 여러분, 옥타코산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옥타코산울이 지금 그 첫새들이 그렇게 그 이제는 뭐예요? 가면서 그 벽시들을 하나하나 즉석도정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즉석도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요 쌀들은 뭐예요? 이미 도정되어서 유통되잖아요. 이미 도정돼서 유통되는 것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선은 바싹 말린 이런 수분이 거의 없어요. 바싹 말렸잖아요. 물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기름들은 바싹 말리면서 증발이 된다는 사실은. 증발이 돼요. 바싹 말려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요.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다 깎아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겉에 있는 기름들이잖아요. 미강, 옛날에는 쌀겨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 깎아버리면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 먹어야지 되네. 사드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광고도 하고 먹어야지 돼. 왜? 다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깎아버렸잖아요. 없어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바싹 또 말리잖아요. 말리면서 늘어붙은 기름만 조금 남는 거예요. 늘어붙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좋은 기름의 두 번째 특성은 이런 것이 날아간다, 마른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기랑 닿으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기름이 산소를 만나면 그럼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유해산소예요. 산화된 거잖아요. 산패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표현을. 왜?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됩니다. 다른 게 활성산소가 아니에요. 유해산소가 바로 기름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 유해산소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피 속에서 무슨 뭐 공기방울 산소들이 떠다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해산소, 활성산소는 무엇이냐? 기름덩어리들이에요. 거기에 산소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좋은 기름들이 말이죠. 산소랑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유해산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밥으로 퍼먹고 있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즉석도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 즉석도정 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은 산소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패가 안 일어나요. 물론 3년, 5년 묵은 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값싼 쌀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래 묵은 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묵은 쌀 빨리 치워야 되니까. 냄새도 나요. 퀴퀴하게. 그거는 더 피해야지 돼요. 왜? 다 이미 산패된, 변질된 유해산소가 붙어있는, 기름이 이미 이렇게 도정이 되어서 보관되다 보니까 산소. 그래서 학자들 얘기합니다. 7시간 넘으면은 벌써 산패가 많이 진행된다. 가능한 한 거기서부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보통 도정돼서 이렇게 유통되면은 막 며칠씩 몇 달씩도 가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소포로 이런 거 택배로 보내달라고 할 때는 진공 포장을 해서 보내드려요. 즉석 도정을 해서 바로 5분 이내로 바로 진공 포장합니다. 그것을 모든 가정들에게 보내드려요. 네, 공기와 접촉을 즉시 차단하는 것이죠. 좋은 기름들 산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만나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옥타코산을 반드시 필요한데, 철새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새들이 가면서 하나하나 즉석도정 해가면서, 그러나 이것이 떨어지면은 바다에 떨어져 죽어요. 옥타코산놀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바로 근육을 유지시켜주고 때로는 근육도 얼마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도움을 주는 물질이죠. 옥타코산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지구력 막 그러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첫새들이 말이죠. 무슨 뭐 운동을 했겠어요. 여기 대한민국 떠날 때 아령 운동을 하고 첫새들이 야 엮기 운동하자 그래서 무슨 뭐 운동하고서는 야 출발 그러고서는 뭐 그냥 막 근육 생겨서 하겠어요. 그냥 곡식만 주워 먹고 출발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곡식을, 특히 벽실을 많이 주워 먹은 애들은 이 옥타코산호를 충분히 비축했기 때문에 가면서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즉석도정하면서, 미리 말리면 안 되고 즉석도정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새들은 날아갔다가 남녘 날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어요. 수천 킬로를 날아갔다 옵니다. 그 근육을 유지시켜 주는 것 이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이 자꾸 말라갑니다. 여러분, 근감소 막아야지 됩니다. 근육이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말라가요. 이건 막아야지 돼요. 그러면 뭘 먹어야지 돼요? 이거예요. 옥타코산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돈 주고 사 드시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열었다. 뭐? 바로 우리 만나쌀. 그러니까 이것을 다 날려보내고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또 사 먹어야지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왜? 우리는 만나쌀은 수분이 11에서 15%로 축축한 벼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덜 말린 벼예요. 축축한 벼.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가 영양가 이 미강에 있는 29%를 살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덜 말린 벼, 축축한 벼. 그리고 보관은 그럼 어떡하냐? 여름에 다 썩을 거 아니냐?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창고들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항온, 항습 때는 컨스탄틀리 모이스처라이징 앤 템퍼리처. 그래서 항온 항습 때는 그런 곳에 말이죠. 아, 여러분 그러면 마스크도 바로 그런 데다 하잖아요. 마스크가 뭐 의약 외품이잖아요. 예, 여기 저 습도랑 온도 다 맞춰주는 거예요. 여름에 막 에어컨 틀어줍니다. 우리도 그 쌀이에요. 바로 항온 항습 때는 최고 좋은 시설에서 보관되어진 그 다락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 손실 없이 잘 보관된 최고 의약 외품급으로 말이죠. 대우받은 쌀이에요. 그 나락을 여러분 가정으로다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기와 함께, 그래서 도정기와 함께 바로 즉석 도정해서 여러분 밥을 드시면 이제 꿈에 그리던 영양분 95%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옥타코산올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우리 근감소 막아야지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DL알파 토코페롤. 네, 토코페롤 뭔지 아시죠? 뭐예요? 항산화제 비타민 C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바이타민 E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과 이런 유해산소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마 오리자놀. 여러분, 요것 때문에 제가 요것이 별표가 3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꼭 드셔야 된다. 자, 보세요. 감마 오리자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 뇌 에너지 대사에도 이것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도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뇌를 갖다가 맑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망증,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로 가던 것들이 여러분 호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뭐 낫는다, 치료된다, 뭐 이런 그런 말 안 쓸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력 이런 것들 좋아지려면 뇌 청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따로 돈 내고 사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걸 드시면 돼요. 아, 이거 돈 주고 사면 너무 비싸. 아, 그러면 저기 다른 곡식 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감마 오리자놀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류가 먹는 먹거리 진짜 수십억 가지 중에서도 딱 하나에만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쌀, 벼야만 들어있어요. 물론 뭐 다른 곡식들에게서도 뭐 정말 무의미하게 0.0000 몇 프로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마 오리자놀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것은 쌀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물질이다. 그래서 이 만나쌀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집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손자들이 있어요? 손주들? 빨리 이 쌀 먹여야지 돼요. 천재 만들어주는 쌀이에요. 뇌 청소. 아이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래서 맨날 구박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백미만 설탕만 퍼먹이질 않았나 생각을 해야지 돼요. 몸에 염증도 많죠. 왜? 설탕만 퍼먹였으니까 맨날 배는 부글부글 끓고 내 속이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신트림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목젖 식도를 갖다가 막 적시잖아요. 그러면 타는 듯한 고통을 이렇게 왜? 위산 아까도 나왔잖아요. 위산이 뭐예요? 성분이 염산입니다. 묽은 염산. 굉장히 강해요. 다 태우는 거예요. 염산으로 막 테러도 하잖아요. 얼굴 막 뿌리고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화학공장이에요. 염산 공장이에요. 그런 공장, 네, 그런 염산, 그것, 네, 자 보세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가습 이제 되면은 가수분해 되면 당으로 다 바뀌는데 설탕만 사실상 그 포도당 이런 것만 당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글부글 끓고 이 신트림도 나고 말이죠. 나중에 식도염으로 갔다가 이거 식도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아이들이 있다면은 먹여야지 돼요.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 내가 하얀 쌀만만 먹였구나. 우리부터 어른들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서 자꾸 기억력 건망증, 기억력 감퇴되고 건망증 생기잖아요. 치매로 가는 것도 막아야지요. 왜? 설탕만 먹였으니까.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것은 약이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핍되었던 영양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로 감마 오리자놀 첫 번째, 뇌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구나. 두 번째, 요 감마 오리자놀은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대표적인 것만 3가지 말씀드려요. 이 몸에 체온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몸이 냉한 분들이 있어요. 늘 추워서 덜덜덜 떠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랬었어요. 제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애경중앙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몸을 버렸어요. 여러 가지 과한 그러한 좀 업무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너무 무리하게 밤새우는 일들도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경중앙연구소 한 13년 주로 미생물 세균 연구와 또 뭐 기생충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저기를 좀 많이 했죠. 이제
뭐 이제 QC도 좀 하고 그러면서 물 분석도 좀 많이 했고요.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료들 다 그런 것들도 다 일일이 검사도 하고 무슨 성분들이 얼마큼 들어있나도 다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일부 또 무슨 뭐 펄라이저라고 해서 펄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도 약간은 또 좀 이렇게 우리 선임 연구원님이 또 좀 주셔서 제가 또 참여도 했습니다. 하나로 샴푸 하는데도 개발에도 참여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무리가 한꺼번에 와서 제가 쓰러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한 달을 갔다가 병원이란 병원 다 갔죠. 그 대전에 이제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덕 과학연구단지 그쪽 신성동 그쪽으로 이제 중앙연구소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는 쓰러져서 성모병원으로 갔다가 못 고친다고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이제는 충남대 병원으로 또 실려갔다가 거기서도 온갖 검사는 다 하고 못 고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때 대전대 한방병원이 막 생겼을 때요. 거기라도 가보라고 해서 거기 일주일 있으면서 온갖 검사만 다 하고 침도 안 맞고 뜸이나 이렇게 좀 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해서 집에 와서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그래 1월 말쯤 되었을 때 12월 말에 쓰러져서 1월 말쯤 되었을 때 제가 어쨌든 참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그때 뭐 어쨌든 들었습니다만은 뭐 이제 뭐 크리스찬 아닌 분들은 뭐 좀 뭐 이해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일어나라 하시고 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검은 피를 한 바가지를 제가 다 쏟고 뒤로 관장에서 속이 비었는데 그 영양제로만 겨우 그냥 살았거든요. 물만 마시고 뼈만 남았었는데 그때 뭐 그런 체험을 하고 제가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긴 했지만은 후유증이 남았어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중이 되어라. 네, 살려만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돼서 신비로운. 그래서 제가 반을 못 썼어요. 오른쪽 반을. 이게 나무떼기가 셌어요. 이렇게 해서 끌려당겼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제 검은 피 막 쏟고 한 바가지 이게 지가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팔이 막 자기 스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막 일어나 볼까 그랬더니 진짜 막 일어나서 이렇게 찔뚝거리면서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반듯한 모습으로 나오긴 했지만 제게 속사정이 있었어요. 뭐냐? 체온이 너무 낮아요. 저는요 35.2, 35.5 매일 체온 재고 다니잖아요. 요새 어딜 갔든지 정말이지 36도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30년간. 예전 한 30년 전 얘기니까 젊었을 적 그렇게 그때 제가 쓰러져서 뭐 그런저런 뭐 참 체험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 신비롭죠. 어쨌든 그런데 이거는 기도를 해도 안 고쳐주셔요. 참 희한하게. 근데 언젠가 고쳐주리라 막 그러셨는데 놀랍게 저는 이 쌀을 먹고 고친 거예요. 이거는 나를 고쳐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만나라면 이것은 또 우리 내 육신을 고쳐주는 또 하나의 만나구나. 진짜 또 실제 만나일 수도 있고 근거는 없지만 왜 밀보리 문화니까 이 중동은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서양은 쌀은 이쪽 극동하고 동남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먹어도 하늘에서 이제 뭐가 뭐 희고도 뭐 가시 갖고 뭐 그걸 갖다 삶아 먹기도 하고 뭐 볶아 먹기도 하고 뭐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뭐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어쩌면 또 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만나 쌀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은 그 3,000가지 이상이 됐으니까 그거 먹고 살았을 것 아니겠어요? 완전식품. 우리 살아가려면 3,000가지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의사님들. 그런데 이게 쌀에 진짜 3,000가지가 또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름은 진 거예요. 저희는.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쌀을 먹고 지금 그것이 몸이 치료된 거예요. 제 몸이 지금은요 꿈에 그리던 나는 정말 내 체온은 36도는 언제나 한번 넘어구나. 나 이게 꿈이었어요. 지금은 먹고 진짜 일주일 만에 36도 갔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일주일 후에는 36.3, 36.5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달 넘으니까 36.5에서 36.7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아요. 36.5, 36.7 어쩌다가 36.3 그렇게 36.5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왔다 갔다는 하더라도 그 이하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제가 좀 수치스럽지만 8월 말이면은 기모가 달린 그런 내복을 입었어요. 절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몇천 명이 저를 다 알아요. 늘 여름에도 내복 입고 다니는 저 사람. 그리고 언제 벗어요? 5월 어버이 주일 예배 마치고. 저는 그게 정해진 법칙이었어요.
남들은 더워서 5월 둘째쯤은 그냥 부채질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입었어요. 왜? 추우니까 몸이 늘 싫어요. 그때까지도 저 전기 그거 막 온수 매트로 해서 뜨겁게 막 지저대면서 그렇게 했어요. 몸이 그렇게 차가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악수할 때도 손 뜨거운 사람 있으면 일부러 꼭 잡고 그냥 한 5초 10초라도 더 있어요. 손이 따뜻하니까 그 온기 좀 받으려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고쳐진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이 감마오리자놀이 이 자율신경계도 잡아줍니다. 저는 그때 몸을 버리고 나서 말이죠. 늘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 이쪽이 뼈가 시려워요. 손도 시렵잖아요. 여름에도 잘 때 손 장갑 끼고 자요. 수치스럽고 창피스럽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낮에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빼서 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러다가 전철 탈 때는 에어컨 틀잖아요. 여름에 손이 시려워요. 그러니까 얼른 또 빼서 장갑을 또 끼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늘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토시를 했어요. 왜? 바람이 어떻게나 이거 저는 반팔 옷이 없어요 집에. 올해는 반팔 살 거예요 드디어. 반팔 옷이 없는데 여름에도 긴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바람이 자꾸 어떻게 알고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기모로 된 그 여름 그러니까 겨울 내복을 이렇게 집사람이 좀 잘라가지고 줬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하고선도 그래도 추워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람을 막느냐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차가웠는데 만져보라고 다른 사람은 딱 만져. 아우 따뜻한데 왜 그래? 그래. 뭐예요? 저만 차갑다고 시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율신경계가 무너졌던 것이죠. 그게 바로 잡아진 거예요. 무슨 역할이에요? 감마오리자놀. 첫 번째 에너지, 뇌 에너지. 두 번째는 체온을 올려주고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도 잡아준 거예요. 나를 살려준 쌀. 특히 이 감마오리자놀이 나를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제가 3일만 딱 지나니까 그전에는 눈도 감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요. 글쎄 말이죠. 3일 되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머리가 팽팽팽팽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돈 꽂았던 거 10만 원 누구 꽂았는데 안 갚는 거. 그놈 왜 여태 돈도 안 갚는 거예요. 외상값. 이것도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기억력이 되게 좋아져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3일이면 벌써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체험들이 엄청 많아요. 천안에 계신 모 여목사님 당뇨가 말이죠. 평생 30년을 알아왔대요. 저는 3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내가 한 달을 이거 드셔야 삽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하도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내가 30년 동안 무언은 안 해봤겠어요. 무언은 안 해봤겠어요. 그래. 맞아요. 그 말 속에 그분의 눈물과 고통과 몸부림과 모든 것이 다 그 애절함이 다 담겨 있어요. 돈도 진짜 수천만 원 아마 수억 버렸을 수도 있어요. 물질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도 안 지고 얘기했죠. 그 여목사님이신데. 목사님 한 번만 더 속아줘요. 한 번만 더 속아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쌀만 한번 10kg 보내봐요. 도전기 즉석도정은 당분간 보류하고 한번 쌀만 먼저 먹어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고맙더라고요. 그래 보내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주일 후에 그냥 탁 월요일날 이제 받았다고 연락 받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드세요. 그래서는 박박 닦지도 말고 위에 뜨는 거 그것만 하고 바로 그냥 하시라고.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아도 된다고. 왜? 이 자체가 불려져 있는 거예요. 물기를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선 쉬고 있는데 이분 두 분이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저희 집으로. 그냥 깜짝 놀랐죠. 잠옷 바지 입고 있다가 이제 좀 쉰다고 하고 있다가 그냥 벌떡 그래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내 몸에 변화가 생겼다. 이분들이
평생 30년 동안 250, 뭐 300 거기 왔다 갔다 했는데 200 이하로 한 번도 30년 동안 내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단 한 번도. 그런데 180이 나오더니 150 나오더니 120이 나왔다고. 아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 장로님이 이제 시내버스 운전 기사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관광버스 하세요. 두 분이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저희 집으로. 남편 장로님도 이제 3일 드셨는데 보라고 배가 뜨뜻하다고. 복대고 뭐고 이제 다 벗어 던진 거. 저도 여름에 복대도 했어요. 배 네오프렌 벗어 던졌죠. 예, 보여드릴까? 지금은 카카오에서 딱 3일이면 아세요. 벌써부터. 일주일이면 벌써 효과들이 다 나타나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고치는 게 아니라 부족했었던 이 영양제들을 이제는 사실상 막 3,000가지를 이제 막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퍼먹어요 이 3,000가지를. 돈 이거 몇 천만 원씩 들여가서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런데 밥만 바꿔 먹었더니 뭘 더 사 먹으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먹는 밥을 바꿔 먹었더니 비싸지도 않아요. 네, 저희 요거 20kg 포장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나락을 도정을 하면 얼마 나오느냐? 17.5kg 나와요. 17.5kg 이게 얼마냐냐? 7만 원이에요. 그럼 한번 나눠보세요. 4,000원이에요. 킬로그램당. 그러면 킬로그램당 4,000원이면 10kg짜리로 따지면 4만 원이잖아요. 아 10kg에 3만 원짜리도 있어. 그럼 뭐 제발 드시지 마세요. 뭐 중국산 섞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뭐 확인된 거는 없고 오래된 묵은 쌀일 수도 있고 뭐 그것도 뭐 없고 그것은 아니더라도 싼 것은 다 제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싼 것은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싼 것은 제 값어치 합니다. 3만 원짜리는 아유 그래도 그거를 또 해치우긴 해야 될 텐데 업체들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건강하신 분들은 드시고 또 드시라고 그랬다고 뭐라고 하시지 말고 어쨌든 몸이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3만 원짜리 드시지 마시고 우리는 4만 원짜리니까 그것도 이 에어컨 틀어준 정말 의약 외품 대우를 받은 이 특별한 이 쌀을 드세요. 네. 그런데 이제는 도정기 이렇게 하셔서 직접 도정하시면 그 4만 원 꼴로 10kg당 그렇게 드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은 포장된 것을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한 7만 원. 그 다음에 일반 그것이 회원들이고요. 비회원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같이 회원은 뭐냐면은 우리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생명 살리기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쨌든 다 같이 정말 다 동참했으면 좋겠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나는 조용히 먹겠다만 하시면 일반 회원가는 지금 키로당 12,000원입니다. 그러니까는 10kg에 12만 원 그 값어치 하는 거예요. 12만 원씩 사서 건강 찾으세요. 정말이지. 몇백만 원어치씩 매달 영양분 먹는 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싼 거예요. 네, 자, 요것은 이제 조금 이제 빨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 밖에도 여기 리놀렌산이라든지요. 이게 뭐예요? 오메가 3잖아요.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 혈관 청소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특별한 성분들. 그러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벼를 바싹 말리면서 이런 것들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또 도정을 해가지고서는 유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산패가 되어서 다 늘어붙은 기름이 되잖아요. 네, 이런 비그. 그리고선 돈 주고 사 먹어야지 되는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그만 이제 중지하고 이제는 축축한 벼로 해서 잘 덜 말렸지만은 가장 좋은 그래서 이 벼로다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영양분들을 거의 100%에 가깝게 드디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럼 맛을 한번 나중에 다 드셔보면 아시겠지만 맛은 어떠냐? 맛 한번 볼까요? 백미는 어쩌죠? 달지요? 달다. 그 위에는 없다. 그죠? 단맛 하나 때문에 애들이 왜 밥을 안 먹어요? 보세요. 아이스크림도 달지요. 음료수도 달지요. 과자도 달지요. 빵도 달지요. 거기다 밥도 달아. 그러니까 단 것에 지쳐요. 이걸 줄여서 달친다고 그래요. 달쳐서 못 먹어 이제. 그냥 보기도 싫은 거예요.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이제 나쁘다고 그러니까 또 안 먹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맛이 좀 더 필요해요. 자 볼까요? 현미는 맛 거의 하나도 없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른 맛 없어요. 만나쌀은 어떻지? 우리 첫 번째로 달다. 달아도 백미보다 더 단데 이상하게 말이죠. 좋은 단맛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런 맛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구수한 단맛이에요. 왜 구수할까요 여러분? 아까 이 미강에 있는 이 기름 성분들 그러니까 하나 영양분들이 뭐예요? 원기소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는 마치 뭐 참기름 들기름 발라져 있는 그런 것처럼 기름에 발라진 밥이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 밥이 그냥 막 꿀꿀꿀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밥을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 이상하게 어디서 그냥 시커먼 현미 누르끼리 한 거 갖고 왔다고 막 그러다가 한 번만 먹어보라고 평택에 있는 어느 뭐 누구 목사님의 딸내미 안 먹어 그러는데 한 번만 먹어봐. 일주일을 씨름을 했대요. 얘가 하나 그냥 인상 쓰면서 알았어 엄마 아빠 내가 딱 한 숟갈만 먹을게. 그리고 내 평생에 다시는 이 밥 먹으라고 하지 마 그러더래. 알았어. 그래서 이 밥을 그냥 인상 쓰면서 그냥 팍 먹었는데 얘가 그냥 입에 넣고 아니 이게 뭐야? 엄마 아빠 이게 뭐래? 그래 막 가가지고서 밥을 이만큼 퍼다가 그냥 퍽퍽퍽 먹는데 세상에 이 애가 명랑소녀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다시 또 그냥 천재 옛날처럼 팍팍 돌아가고 그 짜증만 내고 말이죠. 머리 안 돌아가는 그런 애들이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애들이 있으면 빨리 먹여야지 돼요. 집에 몸에 염증이 많은 애들 인상 쓰고 맨날 말 안 듣고 짜증 내잖아요. 너는 왜 승질머리가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네 아버지 닮아서 그게 아니라 쌀만 설탕만 사실상 퍼먹였으니 여러분 온몸에 염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쌍히 여겨야지 돼요. 승질머리 얘기하기 전에 모든 잘못은 부모에게 있지 않았나.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명랑가족이 됩니다. 다 몸이 어딘가 불편하고 힘들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애들도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맛이 있냐? 시원한 맛도 있어요. 시원하다. 아니 왜 시원하지 밥이? 여러분 뜨거운 국 먹으면서 시원하다 막 그러는데 맛이 시원한 맛들이 있잖아요. 아주 시원한 맛은 그게 뭐예요? 아까 이런 특별한 어떤 요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성분들에 의해서 양리작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 그래서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시원한 맛을 내는지 밥이 시원한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시식할 겁니다. 한번 시식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진짜 시원하네. 여러분 그 밥을 우리가 애들이 그러니까는 와 이거 단 거 하나만 있으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구수하니까 그냥 막 고추장에다 비벼도 그냥 막 침이 그냥 막 줄줄 나올 정도로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시원하니까 입안을 시원하게 물파스 바른 것처럼 시원하다니까요. 여러분 입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시원하고 깔끔해요. 양치를 안 해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양치 못하고 왔는데 지금 급하게 오느냐고 양치를 안 했는데도 입이 시원해. 물파스 바른 것 같아요. 하면 입이 오로래. 왜? 이런 어떤 특별한 그것도 연구가 좀 더 필요해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지 참 아주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민폐를 안 끼쳐요. 왜? 입냄새가 안 나니까. 입냄새 나고 입이 텁텁하고 그러면 얼마나 옆에 사람한테 민폐 끼칩니까? 그런데 이걸 먹으면은 아니 괜찮은 거예요. 양치 못했는데도 입이 막 시원하고 아마도 어떤 그런 특별한 성분들이 이 구강 세균들을 아마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가 봐요. 구강에 이런 이런 세균들이 많은데 좀 억제 능력들을 이렇게 가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맛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자 그러면은 식감은 어떤가 볼까? 이거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못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자 보세요. 백미는 좋다 이거예요. 백미는 먹기 좋아요. 식감. 그래서 먹으려고 자꾸 턱 깎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미는 못 먹어. 첫 번째 뭐죠? 푸석거린다. 푸석거려. 두 번째는 뭐죠? 껄끄럽다. 이것만 좀 해석이 좀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늘 그런 얘기 했는데 해결됐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100% 해결.
플러스 알파. 뭐가 또 더 있느냐? 찰지다. 뭐가 찰져 세상에. 그러니까 이 밥 드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야 이거 찹쌀로 했구만. 아니 찹쌀 아니에요. 일반미예요. 일반미. 그런데 이거 찹쌀이구만 그래요. 어르신들 드시고. 찹쌀 아닙니다. 일반미예요. 여기에 숨은 비밀 한 가지 제가 더 밝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영업 비밀, 이거 우리 회사 비밀인데 얘기를 해도 될지 몰라. 자, 그래도 밝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 부드럽다. 세상에 죽처럼 부드러워요.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 밥이 있을 수가 백미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찰지고 부드러운 백미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찰지고 거기다 부드럽기까지 하네요. 그냥 두 번만 지으면 다 그냥 인절미가 되어버리네. 세상에 이런 밥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밥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이 비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특허 해놨으니까 뭐 비밀일 것도 없어요. 그것은 바로 축축한 벼의 비밀. 여기에 이것이 정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고기를 비유를 들어요. 이제 집에 이제 고깃집에 가서 이제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이제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이제 막 하는데 속에 이제 육즙도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딱 뒤집어서 그냥 착 빨리 익혀가지고서는 착 먹으면 어때요? 육즙도 가득하고 말이죠. 얼마나 부드러워요. 맛도 기가 막히죠. 네. 이게 뭐예요? 육즙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속에 지금 물기를 머금고 있네. 그러면서 고기를 이 겉을 뭐예요? 이 기름이 코팅을 하고 있잖아요. 1분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름이 또 축축한 벼다 보니까 날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코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그냥 바로 물에다가 오래 담그지도 않아요. 오래 담그면 뭐예요? 저기만 날아가죠. 우리는 축축한 벼니까 이미 불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갖다가 위에 뜨는 것만 버리고 바로 밥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오래 물에다 담그면은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여러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빠져나가요. 물에 오래 담그지 마세요. 절대로. 거기서 영양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100%를 또 마련한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바로 도정해서 바로. 예. 그러니까는 그냥 위에 뜬 것만 버리고 바로 앉히는 거예요. 박박 닦지도 마세요. 이 지방분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선 바로 설사다 넣고 뭐예요? 압력밥솥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밥솥으로 하면은 또 펄펄 끓으면서 뭐가 되겠어요? 좋은 지방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꼬두밥이 되죠. 푸석거리죠. 도로 현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밥솥에다 해서 15초나 뭐 20초만 칙 하고 나가면 돼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얼마 로스가 안 돼. 그런데 20분, 30분을 날려보내고 있네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기름 또 다 날려보내고 밥은 밥대로 그냥 또 꼬두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물기를, 이 육즙을 갖다가 기름이 그냥 꽉 코팅돼서 누르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부드러운 정말로 잘 익은 고기처럼 찰지고 부드럽고 맛있는 밥이 된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도 좋은 나락과 좋은 기계로 해서 드디어 1분도가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 모든 이런 영양분들을 벼를 바싹 말림으로써 날려보냈는데 우리는 축축한 벼를 쓰면서 영양분들을 날려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됐고요. 즉석도정을 함으로써 또한 마지막 찰지고 부드럽게 모든 기름이 코팅된 그렇게 돼서 속에 물기를 가득 머금은 좋은. 그러나 여러분 밥에 앉힐 때는 물을 얘가 많이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일반 밥 지을 때보다도 물을 진짜 5인분, 3인분이면 물 한 컵 더 넣고 종이컵으로 5인분이면 2컵 정도 더 넣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꼬두밥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드셔야지 됩니다. 여기 부작용이 한 가지 있어요. 부작용. 아이고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밥을 진짜죠. 요만큼 드시던 분들이 이만큼씩 드시거든요. 그런데도 변이 안 나와요. 왜? 여러분 영양제를 이만큼씩 드셨다고 해보세요. 변 얼마나 만들겠어요? 이만큼이나 만들어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영양제는 왜?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들어가서 세포 살리고 그냥 그렇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얘가 그래요.
얘는 영양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밥을 이만큼씩 드셔도 변은 이만큼 만들어요. 기존에는 이만큼씩 먹었으면 변도 이만큼은 만들어야 되는데 80% 70% 이거는 변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만드니까 여러분 밥 드실 때 많이 드시고요. 왜? 온몸 이거 100조개의 세포를 살리려면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멀티 메가요법이라고 그래요. 메가요법. 많이 먹어서 이 100조개 다 살리려면은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먹어도 변은 이만큼도 못 만들어요. 왜? 온몸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빨리 회복을 빨리 하려면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적게 먹으라고 해도 밥이 맛있고 계속 들어가니까 많이들 드세요. 보통 먹는 것에 3배, 4배씩 드시더라고요. 이만큼씩 산 만큼 막 갖다가 드시니까. 그래도 금방 한두 시간 지나면 배가 좀 썩어져서 아유 배고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아까 이만큼씩 두 그릇 먹었는데 지금 벌써 또 배가 고파요. 예, 1시간 만에. 이렇게 빨리 소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양분들은 오래 소화할 시간이 없어요. 온몸 구석으로 그냥 쫙 혈관을 타고 쫙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변을 좀 만들어야지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채 많이 드세요. 그러면 여기 그 식이섬유들이 장 청소도 해주고요. 예, 또 야채에 좋은 비타민 성분들 많습니다. 엽록소라든지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 좀 야채도 많이 드시고 과일도 좀 많이 드셔서 이게 우리 변도 만들어야지 되는, 그러면서도 건강도 더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걸 보면은 이제 저작 씹는 거잖아요. 씹을 쩌자, 작업할 짝자. 이거 괜찮죠? 그런데 얘는 100번 씹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주 좋죠. 자, 불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불려야지 돼요. 한두 시간 몇 시간씩. 우리는 불릴 필요가 없어요. 불릴 필요가 없어요. 네. 왜? 불려져 있는 상태니까 이미. 그냥 바로 물에도 오래 담궈 놓지 마세요. 오래 박박 씻지도 마세요. 다 떨어져 나가요, 영양분. 그래서 살짝 하면서 위에 좀 겨 같은 거 뜨는 것만 한 번만 하고 바로. 네, 그래서 수용성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미네랄 이런 거 다 손실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